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토지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먼저 그 30페이지 보시면 4 보면은요, 이제 토지 등록 단위가 있죠. 자, 우리 토지를 세는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요, 이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하는 거죠. 필지 단위로. 그래서 서로 다른 필지는 그 토지 표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필지마다 등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필지 보시면요, 이제 필지 개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개념을 보는데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이제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자,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택하시고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는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세는 단위가 필지가 되는 거죠. 자, 필지와 관련돼서요, 그 토지는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줄 보시면 인위적으로 필지 단위로 구분하여 지번, 지목 등을 등록하게 된다. 자, 인위적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필지는요, 자연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으면요, 이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걸 네 필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네 필지로 나누면은 이것은 네 필지가 되는 거고, 두 필지로 나누면 두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획된 것이지 자연적으로 구획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위적 밑에다가요, 자연적 쓴 다음에 가입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필지 단위로 등록할 때요. 그러면은 한 필지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한 필지마다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토지는요,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필지가 성립되기 위한, 즉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이 나와요. 그래서 양갈 2번 보시면은 필지의 성립 요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 옆에다가요, 우리가 뒤에 합병을 다룹니다. 자, 만약에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인접한 토지에 또 한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필지가 있어요. 자,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합병이라는 단어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한 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토지는요, 합병을 하지를 못하는 토지가 있어요. 자, 합병을 하지 못하면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지의 성립 요건에다가 합병 가능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합병이 가능한 토지만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합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합병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토지 이동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합병이 가능한 토지 일반적인 내용만 보면 되는데요. 자, 방가로 1번 보시면요, 먼저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즉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방가로 1번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번요, 지번. 자, 지번은요, 우리의 전국에 있는 필지가요, 보통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럼 우리나라 남한에요, 3,500만 필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필지마다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국에 3,500만 필지를 1번지부터 계속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21번지, 100만 22번지 쭉 가다 보면은 3,572만 3,452번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번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전국을 단위로 해서 1번부터 쭉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예컨대요. 자, 보죠. 여기에 서초동이 있고요. 서초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배동이 이렇게 있을 때요. 강남구에 이제 방배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리별로 단위로, 동 단위로 부여하고 리 단위로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소초동이요.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1번지, 2번지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3번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선초동의 맨 마지막 번지가요. 1500번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방배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1501번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 단위로, 자, 시골은 리 단위로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이나 리가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이나 리를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자, 우리가 소재는요. 여기 소재가 있죠. 이 소재는요.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구역에. 여기 있네요. 여기. 적어져 있죠. 자, 소재라고 하는 것은 동이나 리를 말하고 이것은 행정구역의 멍칭을 의미하고요. 자, 이 동이나 리는요. 리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지번은 동리별로 부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동리를 행정구역이 되면서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토지를요. 소유자가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는요. 서초동에 있는 토지고 이 토지는 방배동에 있는 토지예요. 즉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동리가 다릅니다. 동리가 다르면요. 이걸 합병해 버리면은 이것은 서초동, 여기가 경계가 이쪽은 서초동, 여기는 방배동인데 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서초동에 있는 토지가 됩니까? 방배동에 있는 토지가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서초동, 방배동인데 합병을 해버리면은 동을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재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두 개의 토지가요. 동리가 서로 틀렸을 때는 이건 합병을 못해요. 즉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동리가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줄에요. 이때 동리는요. 법정리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정동, 행정동은 이런 그림이에요. 자, 방배동에는요. 방배동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럼 방배동에는요. 방배 본동이 있고 방배 1동이 있고 방배 2동이 있고 방배 3동이 있고 방배 4동이 있어요. 여기는 방배 만약에 여기가 2동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방배 3동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방배 4동도 있고 방배 5동도 있죠. 자, 그러면 전체가 다 방배동이죠. 방배가 전체가 다 방배동입니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방배 2동, 방배 3동이 있으면 방배 2동 여기서부터 다시 1번지부터 시작되고 방배 3동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1번지부터 시작되느냐. 즉 방배 2동, 방배 3동이 각각 지번 부여 지역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지번 부여 지역 했을 때는 방배동 전체가 지번 부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요, 방배동 전체가 여기서 1번지부터 쭉 나가게 되고요. 방배 2동 들어가게 되면은 방배 1동의 마지막 지번이 1001번지다 그러면요. 방배 2동은 1002번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1번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배동 100번지라고 했을 때는요. 전체 방배 1동이건 2동이건 3동이건 4동이건 간에 방배동 100번지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방배동 100번지가요. 만약에 방배 2동에 여기에 100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100번지.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그럼 100번지면은요. 방배동 전체의 100번지는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를 기준으로 1번지부터 쭉 이렇게 부여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가 100번지면 다른 데는 100일, 100일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지 또 방배 3동에 또 100번지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요. 우리가 지금 도로명 주소를 하기 전에요. 어떤 사람의 주소가 방배 2동 100번지였을 때 이때 방배 2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방배동 100번지라고만 해도 우편물이 옵니다. 이것은요. 방배동 전체는요. 방배동 전체에서 100번지는 방배 2동에 있는 100번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번부여 지역 했을 때는요, 이 전체 방배동이 이제 지번부여 단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번지부터 쭉 부여하는 것이지, 방배 2동, 방배 3동, 방배 1동마다 다 1번지부터 다시 부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방배 2동, 방배 3동 이런 것들은요, 방배동이 너무 커가지고 행정적으로 그냥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방배동, 이것이 법정동이에요. 법정동.
그래서 지번부여지역은 법정동이 기준을 하지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만이 이제 합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요,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해요. 자, 둘 다 방배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는 갑, 한 필지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는요, 이건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등기법 또 민법에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합병해버리면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갑이 소유하고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을이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면은 한 필지로 합병을 못해요. 즉,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지번부여지역도 동일하고요. 같은 방배도 있는 토지로서 갑과 을이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요, 그 지목이요, 대지예요, 대지. 그리고 이 토지는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과수원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요, 이 대지냐 과수원이냐 이런 것들이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 토지의 용도가 되는데요. 지목은요,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지목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필지가 D도 되고 과수원도 되고 해버리면요, 도대체 이 한 필지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지 과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한 필지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요, 한 필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목이 한 필지에 지목이 두 개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목이 동일했을 경우에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동일했을 경우에만 한 필지로 합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지예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토지가 이것도 대지고 같은 방배동에 있는 이것도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도로가 하나 있어가지고 둘 다 갑이 소유하지만은요, 이 토지가 서로 연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토지, 다른 소유자 토지가 또 중간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연속되지 않은 거죠. 집안이 서로 연속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합병을 합니까? 중간에 토지가 다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합병하려면요, 서로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즉, 붙어 있는 토지들만 합병을 하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토지를 합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자, 그리고 방가로 5번 보시면은요, 이제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똑같은 대지고요, 소유자도 동일하고요, 집안도 연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토지는요, 이것을 도면으로 옮깁니다. 도면에 옮겨서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 앞에서 잠깐 그림을 보았죠. 뒤에서 자세한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 토지를요, 이제 도면, 즉 지도에 옮겨 등록하는데, 실제 토지는 굉장히 넓지만은 지도에 옮겨 등록할 때요, 즉 도면에 옮겨 등록할 때는 줄여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줄이는 정도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실제 토지를요, 등록을 할 때 이 토지는요, 6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600분의 1로. 자, 600분의 1로 등록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건 도면입니다. 600분의 1로. 근데 크기는 동일합니다. 크기도 동일하고 모양도 이렇게 동일해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토지요, 요 토지. 이 토지는 줄이는데요, 축척을 어떻게 줄였냐면요, 12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더 작게 줄였다는 거죠. 1200분의 1로. 그러면은 이것을 줄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면에 그려질 때는 작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작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축척에 등록되어 있으면은요, 이 토지는 600분의 1로 등록되어 있고 이 토지는 1200분의 1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토지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똑같은 크기지만은 도면에 등록될 때는 크고 작고 이렇게 등록되겠죠.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요, 두 토지를 합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합병해버리면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도면에 옮겨질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실제 모양하고 전혀 다르게 그려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요, 축척이 다르면은 이럴 때도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축척이 다르면요. 합병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합병을 하고 싶으면은 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1200분의 1 축척을요. 이것을 600분의 1 축척으로 어떻습니까? 축척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그려졌던 축척이 1200분의 1에서는 이렇게 그려졌던 그림이 600분의 1로 확대를 하게 되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합병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합병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질 테니까요. 따라서 축척이 다르면은 이 축척을 변경해서 축척을 일치시킨 다음에만 합병을 할 수 있지, 축척이 다르면은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등기 여부의 동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등기법,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십니다. 자, 만약에요, 둘 다 갑이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요,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만약 합병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되어 있고, 축척도 동일하고요. 또 동도 같습니다. 합병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만약 이 토지를 합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가 전체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 등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소유권 등기는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전체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등기법 또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십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한 필지는 등기되어 있고 한 필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합병을 해버리면 한 필지 일부에만 소유권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이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병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합병을 하려면은요,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갑이 소유하면서 전체가 다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을 경우에도 합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등기가 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하지, 하나는 등기되고 하나는 등기 안 돼 있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요, 31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요건,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런 6가지 요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하고, 따라서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게 한 요건은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한 필지에 대한 요건을 잠깐 살펴봤고, 이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그 합병 시간에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또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한 필지의 성립 요건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가로 3번에 있는 양입지예요. 자, 양입지에다는 또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요, 자,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번 부여 지역도 동일하고, 자, 모든 요건 다 갖췄어요. 자, 모든 요건이 다 갖춰졌는데, 자, 보죠. 여기가 이제 과수원이에요. 자, 넘기시면은요, 그림이 하나 있죠? 자, 목장용지니까 목장용지라고 해보죠. 자, 여기가요, 목장용지예요. 목장이 있다라는 거죠. 소들 이렇게 키우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소들이 이제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요, 물이 고여있는 토지를 우리는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토지 소유자가 다 동일합니다. 또 지번부여 지역도 같은 동에 있는 토지예요. 뭐 같은 리에 있는 토지고, 집안도 연속돼 있죠. 붙어 있어요. 둘 다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한 필지가 되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 갖추었을 때는 원래 이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합병을 통해서 한 필지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의 요건, 지목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목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지목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다른 요건은 다 갖추었지만은 지목이 다르면은 또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자, 지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 그 유지를 보죠. 이 유지. 자, 이 유지는요. 그 자체가 어떤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목장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있는 것이지 목장이 없으면 이 토지는 메워버릴 토지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가요.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장 용지죠. 다른 토지에 위에서 존재하는 토지라는 거죠.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목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요, 이렇게 다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 이런 토지들을요, 종된 토지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토지, 이게 목장 용지가 이제 주된 토지가 되겠죠. 이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요, 존재하는 종된 목적의 토지였을 때요. 종된 토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용도가, 그 지목이 그 자체가 목적인 토지가 아닌 경우, 이런 종된 목적의 토지는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켜서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한 필지로 할 수가 있어요. 즉,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체를 합필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로 등록되는 이런 토지들을 양입지라고 합니다. 양입지는 종된 목적의 토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의 토지에 편입시켜서요, 전체를 하나의 어떤 토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한 필지에는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지목을 설정할 때는 목장 용지로 설정하겠습니까? 유지로 설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된 목적에 따라 목장 용지로 이제 설정하게 되겠죠.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종된 목적이니까 주된 목적, 목장 용지로 지목을 설정하게 되고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다. 자, 이런 토지를 양입지라고 합니다. 자, 넘기시면은 31페이지 다시 보시면은요. 자, 보죠. 의의에서요.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러나 한 필지가 되는 요건을요. 다 갖췄는데 예외적으로 지목이 다른 경우예요. 지목이 다른 경우. 자, 지목이 다른 경우인데 그 지목이요. 서로 독립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위해서 종된 목적으로 있는 토지였을 때요. 종된 목적. 자, 이럴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지목이 다른 일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확정되지 않고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획정되는 이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입지는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한 필지, 그리고 주된 토지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가로 이번에 양입지의 요건이 있죠. 그냥 종된 토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된 토지의 편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는 부지. 이런 게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붙어는 있어야 됩니다. 붙어는 있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다 그럼 다 뭐예요? 다 종된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과 2를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에 그러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목적의 토지다. 그래서 종된 토지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종된 토지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넘기시면은 양입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일정한 경우에는요. 양입이 종된 목적의 토지이지만은 양입이 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거 있어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입지가 되게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자,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만약에 목장을 경영하기 위해서요. 여기 목장 아래다가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택. 그러니까 유지가 아니라요. 주택. 사람이 주거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대. 자, 만약에요. 이 종된 목적의 토지가요. 대일 경우에는요. 이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유지는요. 목장 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장이 사라지면 유지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대일 경우에는요. 자, 목장 용지가 여기가 대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목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목장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대는 그 자체가 항상 주된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된 목적의 토지라고 되어 있는 토지가요. 대일 경우에는요. 대는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즉, 그렇죠. 목장 있고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있고 목장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요. 양입이 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지목을 생각할 때는 항상 과세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가 있을 경우에는요. 대는 사람이 집 짓고 주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로서 과세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목장 용지로서 과세해야 되지만 여기가 대일 경우에는 대로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목장 안에 있는 주택이니까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대일 경우에는요. 항상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지 양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입이 제한제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있죠. 대일 경우에는 양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만약 유지였으면 이런 경우에는 양입이 됩니다. 대만 양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목장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 편입해가지고 전체를 목장 용지로 과세를 한다고 해서요. 특별히 불합리하지가 않습니다. 불합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지가요. 이 목장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면 유지는 유지 따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이걸 다 목장 용지에 편입시켜서 전체를 목장 용지로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목은 항상 과세 기준에 이용된다. 그래서 과세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 종된 목적의 토지가요, 주된 목적의 토지의 그 넓이, 면적의 10%를 초과합니다. 딱 10%까지는 양입이 될 수 있는데 10%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종된 목적의 토지가 주된 목적의 토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양입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러면은 목장 용지가요, 만약에 4,00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4,000제곱미터고 유지가요 35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350제곱미터. 자, 이러면은요, 유지죠. 대가 아니고요. 또 350이니까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양입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유지 자체가 어떻습니까? 350제곱미터나 돼버리면요. 유지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죠. 자, 우리가 1제곱미터, 한 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평이면요. 굉장히 넓은 거죠. 자, 100평이면 얼마가 됩니까? 제곱미터라면은 33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종된 목적의 토지 자체가요, 100평을 초과합니다. 100평이면 굉장히 넓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따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양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300이 아니라 330입니다. 이것은 100평이 330제곱미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양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별도의 필지로서 따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별도의 필지로서. 그래서 양입 제한되는 거. 특히 330자를 기억하시고요. 초과됐을 경우에만 양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딱 10%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딱 330까지는 양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 한 필지, 이제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필지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그 양입지의 의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구체적인 그 필지 단위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이제 등록할 텐데요.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요, 이 소재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전국을 통일적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딱 법으로 이렇게 등록하기 때문에요.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에 등록하는 방법은요, 따로 우리가 다루질 않아요. 이건 지적소관청이 등록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법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특별한 등록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을 하는데, 자, 시장, 군수, 구청령을 말해요. 이 좌표요. 이 좌표는요, 너무 기술적인 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어서요, 이것을 등록하는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 이것은 또 다루질 않아요. 따라서 토지의 등록 방법은 나머지 네 가지, 즉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의 등록 방법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32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등록사항에서요, 이제 하나씩 등록하는 방법을 다룰 텐데, 가장 먼저 지번이 나오는 거죠. 지번. 그래서 자,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먼저 지번의 개념이 있죠. 지번의 개념. 그래서 지번은요, 그 개념이 있죠.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여기다가 체크하시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어떤 토지가 발생을 했는데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토지는 지번이 없어요. 지번이 지적공부에 등록됐을 때 이제 지번을 갖게 되고 그 등록된 번호가 지번이 됩니다. 개념을 봤고요. 자, 지번은요, 반가로 2번 지번의 기능은 모르셔도 되고요. 반가로 3번 지번의 분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번 모이면은요, 이런 게 있죠. 자, 27번지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것은요, 또 36의 2번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요, 산 3번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요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지번의 개념, 지번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지번이요, 이렇게 27, 36, 산 3 이런 것들을요, 본번이라고 합니다. 이 본래의 지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번이라고 해요. 본번. 산 3번지도 이렇게 산 3의 1번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게 본래의 지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번이라고 합니다. 본번. 그리고 본번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번호 있죠. 본번 뒤에 이렇게 줄 표시로 해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는요, 이 본번 뒤에 부가하여 등록된 번호, 부가된 번호라고 해서요. 이것을 우리는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자, 지번은 이렇게 본번과 이제 부번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번과 부번. 그러면 이때요, 이렇게 어떤 지번은요, 이렇게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 본번과 이렇게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어요. 자, 본번과 부번 보시면요. 자, 본번 보시면은 부번을 수반하지 않은 지번이에요. 부번을 수반하지 않은 지번 또는 부번 앞에 나오는 지번 이런 것들 우리는 본번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부번은요, 본번 다음에 수반되는 부호와 숫자 요걸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자, 부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부번이 된다는 거죠. 부번. 그래서 본번, 부번 개념이에요. 본번, 부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33번은 단식지번, 복식지번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우리는 단식지번, 본번과 부번으로 된 지번을 복식지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번을 부여할 때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지번 부여 방법은요,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넘기시면은요, 기본하는 토지의 위치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분류해가지고. 자, 요것도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또 방가로 3번 보시면은 지번의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해서 뭐 사행법, 기후법, 단지법, 여러 가지 뭐 절충법에서 있는데,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다양한 지번 방법 중에서 35페이지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느냐, 요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지번 구성 및 지번 부여 방법, 자, 여기다는 별표를 5개를 치셔야 돼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번 부여 방법은. 자, 우리나라 법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번 부여 방법. 여기서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요. 이제 다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자, 방가를 1번 보시면 지번의 구성해가지고요. 자, 1번 보시면 지번은요, 방금 했던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로만 지번을 표현합니다. 한글로 지번을 표시해서는 안 돼요.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요. 그 옆에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산 3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은 그냥 27번지, 그냥 3번지도 있습니다. 그냥 3번지도 있고 어떤 것은 산 3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요 의미를 좀 봅니다. 요 의미. 자, 우리의 지적 공부는요. 지적 공부는 대표적인 지적 공부가요. 이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중에서요. 임야는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지도로 만들었어요. 도면화 시켜놨을 때 이것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도면을 우리는 임야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임야도 토지잖아요. 임야도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 임야도 다 토지대장에 등록해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 하나만 있으면 편할 텐데 이렇게 이 지적 공부가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이론화 시켜가지고 모든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면 보기가 편할 텐데 이렇게 우리의 지적 공부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자, 이원화된 이것은 우리 아픈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적 공부죠. 그런데 현대적 지적 공부는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삼국시대도 지적공부는 있었지만 그 지적공부는 현대적인 지적공부는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지적공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는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일제 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요. 우리나라를 이제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요. 자,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탈에 가려면은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어디에서 쌀이 난다, 어디에서 어떤 과일이 난다, 이런 정보를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토지대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요, 수탈에 가져가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요, 만든 지적 공부가 바로 토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요, 얘들이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화시키는 지적도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요, 다 토지대장,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다 등록하려고 했더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산에서는 뭐 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70%가 산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도시나 농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뭔가 산출될 만한 지역, 이 지역만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사는 농촌과 도시, 여기서 다 가져갈 거 가져간 다음에요.
거기서 다 가져갈 거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토지는 70%가 산으로 돼 있으니까 산에서 뭐 가져갈 거 없냐라고 해서요. 임야조사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나머지 70%에 대한 임야대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이제 임야도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도면을. 자, 그러면 똑같은 토지니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따로 있는 거 그냥 합쳐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요. 이 합치기가 힘든 것이요. 자, 토지대장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도시나 농촌 지역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는 좀 더 세밀하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지적도 도면을 만들 때요. 도면을 만들 때 얘들이 이것은 12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임야는요, 뭐 도시에서 100평이면 굉장히 넓은 토지지만은 산 100평은요, 그렇게 넓은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야도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임야도를 지도로 옮길 때요, 축척은요, 이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5배를 더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것은 60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었어요. 훨씬 더 작게 만들었다는 거죠. 작게 축척으로, 작은 축척으로. 자, 그럼 우리가 한 필지의 성립 요건에서 이런 거 했죠. 축척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축척이 다른 지도를요, 한 장의 지도에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축척이 다르면 지도가 따로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걸 그냥 확대 복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측량, 정확한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확대 복사를 해버리면요, 이게 오차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확대 복사를 하지 못하고요, 이 지역을 전부를 다 1200분의 1로 다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합치려면은. 그런데 전국에 그 70% 되는 그 토지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측량을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도 이 임야대장에 있는 모든 토지들을 1200분의 1로 측량을 아직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여전히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임야도와 지적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축척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의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할 때요,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봐야지 임야대장, 임야도 보면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토지대장 지적도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떤 토지가 과연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토지대장을 볼 것인지 임야대장을 볼 것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그냥 숫자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28번지 이렇게만 기록하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였을 때, 이럴 때는요, 숫자 앞에요, 산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산 3번지. 만약에 그냥 3번지로만 돼 있으면요, 이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걸 의미하고,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라고 해서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요, 앞에 산자가 있었을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를 보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자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또 이렇게 다루겠지만요, 때로는 어떤 임야는요, 임야이면서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토지는 임야이지만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앞,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목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대장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에 이제 분류하는 방법, 등록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자, 지번은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의 1번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때 본본과 부본을 연결하는 것은요, 이렇게 부호, 줄 표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본본과 부본 사이는 줄 표시로 연결하고요.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어요. 그래서 3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읽을 때. 근데 만약에 쓸 때도요, 3의 1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는 거죠. 쓸 때도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지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번의 그 의미, 우리가 지번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번의 의미를 보았고요. 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또 방가루 2번부터.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방가루 2번부터요, 그 지번의 부여 방법입니다. 과연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이 양가로 3에 있는 지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번 부여 방법은요, 잠시 쉬었다가 지번 부여 방법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지번 부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